5개월 앞으로 다가온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제,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둘러싼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석 달 전부터 지시했던 출제 기조 정상화라면서 돌발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사과하고 적어도 올해는 원래 방향과 기조를 유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실장이 정리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6월과 9월에 각각 모의 수능을 봐요. 올해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의 쪽집게 과외를 사실은 6월과 9월 문제가 그대로 해주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따라서 이 시기에는 국영수탐 각각 6월 모의고사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재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오늘로 수능이 14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방금 보신 일타 강사 이지영 씨의 표현에 따르면요. 전국의 고3 수험생 이 쪽집게 과외 2번 중에 1번은 버리는 카드가 됐습니다. 바로 6월 모의고사 얘긴데요. 지금 대통령실 발로 불거진 수능 혼란을 좀 살펴보면 일단 지난 6월 모의고사처럼은 안 나올 건 분명해 보이죠. 문제는 이번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누구도 지금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교육부의 대입 담당 국장에 이어서요. 수능을 총괄하는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전격 사퇴를 했죠. 사실상 경질된 거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이 초고난도 문항, 즉 킬러 문항을 여러 출제를 했다는 이유로 이 교육부와 국무총리실의 감사 대상이 되면서입니다. 소위 킬러 문항은 시험의 변별도를 높이는 쉬운 방법이나 이는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공교육 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여 출제진이 성실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네, 지금의 혼란, 갑툭튀, 즉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출제 기조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돌발 상황이 아니라는 건데요. 이미 3개월 전에 이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6월 모의고사에서 이 지시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대통령께서는 사실 일찍이 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교육부가 좀 반성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좀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지난 3월에 발표됐던 2024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 계획을 좀 살펴봤는데요. 올해 수능은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이 EBS 연계 교재로 보완하면 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그러니까 2023학년도 수능 계획도 살펴봤더니 이 문장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적혀 있었는데요. 이 자료만 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가 있었고 또 반영이 된 건지 확인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규민 전 원장은 사퇴 후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 킬러 문항에 대한 주문이 있었고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라는 윤 대통령의 말은 그동안 평가원이 유지해왔던 원칙이어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다만 킬러 문항에 대한 주문은 있었고 우리도 노력했다. 하지만 그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 같다. 네, 정회원 여러분은 간밤에 어떤 꿈 꾸셨나요? 왜 갑자기 꿈 얘기를 하냐면 이 남자들은 가끔 다시 군입대를 하는 꿈을 꾼다고 하는데 저는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수능 100일 전으로 돌아가는 꿈을 꿉니다. 100일 전이면 아예 수능 날 시험 스케줄에 맞춰서 국어, 수학, 영어 뭐 이렇게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인데 그럼에도 꿈속에선 늘 허둥지둥 수능을 준비하는 그런 꿈을 꾸다가 깨고는 하는데요. 지금은 수능 100일 아니고 149일 전이기는 하지만요. 지금 교실에서는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꼭 제 꿈속처럼 이 불안감이 커지고 있을 듯합니다. 대통령실은 석 달 전부터 지시를 했다라고 했지만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그 아이들이 수험생들이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계속 모의고사를 월별로 보잖아요. 네. 그렇게 어쨌든 자기 몸을 패턴에 맞췄는데 네.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게 탁 들어오니까 외려 불안감이 더욱 커지는 거죠. 선무당이 좀 사람 잡는 느낌?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툭툭 던지니까 얘들의 어떤 얘기를 해도 지금까지 그 페이스를 조절해 왔던 것이 깨지는 거죠. 그런데 이 정부 여당에서는 이런 일선의 혼란 이해를 잘 못하는 듯합니다. 학생
학생과 학부모는 지금 혼란스럽지가 않은데 언론이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 이건 대형 입시학원 사교육업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전체 학부모나 학생들의 혼란 문제로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것을 일부 언론들이 받아쓰고 있다고요. 네. 이것을 왜 수능 혼란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지. 예. 네, 사실 이 대통령실의 지시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학교 교육만으로 수능을 볼 수 있도록 이 교과서에서 문제를 출제하자. 그래서 사교육비를 줄이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학생, 심지어 대학 교수 풀기 어려운 문제를 수능에 출제해서 이렇게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지금의 교육 환경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수능을 5개월 앞둔 시점에서 꼭 그랬어야만 했냐 이런 지적도 나오지만요. 그럼 지금이 아니면 또 언제로 변화를 미룰 거냐 이런 반론도 나오죠. 윤석열 정부가 늘 내세우는 공정의 가치에 맞는 교육과 입시 재편이라는 설명인데요. 시험이 몇 개월 안 남았다지만은 시험 문제 출제할 때 어쨌든 배운 데서 교과서에서 공교육에서 교재에서 출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원칙이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사교육비에서 지나치게 어떤 그 부담을 느끼도록 하는 것은 저는 이제는 끝을 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국어 이제 비문학의 서양미술사, 그다음에 CCTV 전문 기술 분야의 지문으로 나올 거다. 콕 집어주는 쪽지 강의들 1회당 뭐 수십만 원 또는 네. 수백만 원에 팔리는 이 현실에서 이런 건 우리가 공정을 위해서 문제를 좀 고쳐야 되지 않나라는 어떤 의미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이런 취지를 10분 이해하더라도 결국 지금 수능을 5개월 앞두고 불안해진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기댈 곳 또다시 사교육 업계가 될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가 없을수록 불안감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 수능에 대한 정보력이 아무래도 이제 지방이 좀 불리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위해서 서울의 사교육 시장이 또 어쨌든 활용하지 않겠느냐. 그럼 어떤 유형이 들어올 거고 주로 어떤 식으로 난이도가 조정될 거고 전문적인 사교육 기관을 가든가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게 너무 불보듯 뻔해서 그게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네, 이 대통령실발 수능 혼란 정치의 문제로 옮아왔죠.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에 이은 최악의 교육 참사라고 말을 했는데요. 올해 수능만은 지금까지 지켜온 방향과 기조를 유지하고 내년부터 바꾸라고 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전환은 혼란을 가져옵니다. 꼭 추진하고 싶다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에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랍니다. 수능의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사교육비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단순하게 사안을 보는 것입니다. 네, 정부 여당은 이 급격한 수능 기조 전환 결국 전 정부 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 증가한 사교육비를 바로잡기 위한 거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공정성을 간과한 채 수시 확대와 정시 확대를 오가는 혼선으로 입시 안정성을 흔들고 수능과 EBS 연계 비율을 갑자기 떨어뜨리고 학업 성취도 전수 평가제를 폐지하였고 그 결과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문 정권 5년 동안 급증했던 사교육비 증가율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이규민 전 평가원장, 이윤홍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것 전 정부 지우기의 차원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요. 이 전 원장의 경우에는 지난해 2월 문재인 정부 때 임명이 됐고요.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은 유은혜 전 교육부총리 비서실장을 지냈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두 사람의 사임 과정 국회 교육위에서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유은혜 장관의 비서실장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 인사였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큰 문제죠. 네, 이 전 정부를 탓한 이 정부 여당 인사들 혼란을 키운 대통령실은 엄호하고 나선 상태인데요. 대통령실과 메시지 혼선이 있었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께 많이 배웠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제가 놀란 거는 저도 뭐 전문가입니다만 특히 이제 그 입시에 대해서는 대통령 본인께서 수사를 여러 번 또 하시면서 상당히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해서 저도 진짜 제가 그 많이 배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깊이 아시고 연구도 하시고. 네, 박대출 정책위 의장도 같은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입시를 뭘 아느냐 이렇게 폄하하는 건 헛다리 짚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검사 시절에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담당했던 대입제도 전문가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검찰 초년생인 15대부터 수십 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시면서 입시 부정 사건을 수도 없이 다뤄보셨고 특히 조국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대입 제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해박한 전문가이십니다. 대학 입시가 갖는 사회 악적인 의미를 포함해서 입시 제도의 전반을 정확히 꿰뚫고 계신다는 것을 네, 지금 들으신 이 발언, 바로 이 야당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는데요. 검사로서 수사를 하는 것과 실제 그 일에 종사하는 전문가는 좀 다르죠. 윤 대통령은 대입 부정 수사를 주로 했으니 굳이 말하면 대입 부정 전문가 아니냐. 그럼 검사는 만능 전문가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 문제 무슨 비리가 있어서 수사하면 제가 그 검사가 최고의 환경 운동가가 되는 겁니까? 음주운전 단속한 경찰이면 그 경찰이 술 제조 최고의 명인입니까? 기업 비리 수사하면은 기업 전문가죠. 뭐 학폭 수사하면 교육 전문가고 코인 수사하면 가상화폐 전문가고 모든 전문가는 다 검사합니다. 근데 그 병리적 현상에 천착해 가지고 파고드는 거하고 그 전반적으로 그 경영하는 거하고 그게 어떻게 같은 겁니까? 네, 여러 논란이 많지만요. 지금으로서는 이 수능 관련 혼란을 최대한 빨리 수습하고 이 혼란에 빠진 고3 수험생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게 당면 과제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물수능도 불수능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게 이 대통령실의 공식 설명이죠. 킬러 문항이 사라진 자리에 변별력은 어떻게 만들 건지 당장 5달 뒤에 수능을 치르려면 출제 방향을 구체화할 교육과정평가원 수장부터 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야당에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출제하러 들어와라 라고 저희가 못 갈 것 같습니다. 검사실 들어가겠습니까? 누가 이 문제 출제했어? 이거 잘못하다가 고발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손해배상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 수능이 이게 제대로 가겠습니까? 네, 이 고3 수험생들 지금 수능 준비만 하기에도 바쁜데 대통령과 장관 얘기까지 귀를 기울여야 할 상황이 됐죠. 킬러 문항은 약자인 우리 아이들 갖고 장난치는 것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약자인 우리 수험생들이 얼른 시험 준비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안정된 상황을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대통령실 킬러 문항 배제 3달 전 예고했다지만 현장 혼란은 여전. 민주당 검사가 만능 전문가인가?